지난주에 우리 봉지욱 선배가 그 경기도지사 선거 판세를 얘기하면서 그 한준호 지사에 대한 강조점을 주고 말했는데 그게 굉장히 국회에 폭발력이 있어가지고요. 많은 항의를 받으셨다면서요. 아니 그거를 가지고 뭐 쇼츠를 만들었나요? 여기서 만든 건 아니죠? 저희가 만들었는지 긴가민가해요. 좀 솔직히 깜짝 놀라게 말하는데. 갑자기 최진봉 교수님이 네. 아니 한준호 지지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그래갖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했는데 좀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었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매불쇼 가기 직전에 추미애 의원실에 연락이 와서 아닙니다. 우리 네. 죽어도 경기도지사 나갑니다. 아, 회고는 없다. 국회의장 생각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설명이 뭐였냐면 윤석열 정권 때는 국회의장이 돼서 한번 이렇게 얘를 되잡으려고 했던 거고 지금은 이재명 정권이 됐기 때문에 아니다. 국회의장 아니고 경기도지사로 가서 이재명 정부의 행보와 발맞춰서 나가겠다. 네. 그리고 나서 불안했는지 한 이틀 뒤에 전화 한 번 더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네. 뜨거운 반응이 있는 것은 봉지욱 선배가 정말 슈퍼 인플루언서라는 반증이기도 하면서도 민주당 내 경선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실상 본선과 다른 없다 이런 느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뭐 경기도는 또 민주당이 이제 경선이 곧 본선 승리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경선 과정이 이제 곧 시작을 예비하고 있으니까 뭐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뭐 정치가 생물이다들 이런 말들을 하기 네. 때문에 뭐 어떻게 전개될지는 뭐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민주당 같은 경우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정당의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를 열었는데 소속 의원이 6명인데 2명밖에 안 왔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요? 이런 일이 원래 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제 당 자체가 이제 생존을 고민해야 될 상황까지 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장동혁 대표 체제가 상당히 좀 외로워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당내 장악력도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렇게 뭐 정상적인 당 대표로서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좀 궁지에 몰려 있는 건 또 사실인데 또 현실적으로는 장동혁 대표 체제를 또 무너뜨릴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답은 알아도 그 답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아마 특히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경기지사 선거라든지 이게 또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도 다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상의 어떤 전의를 좀 상실한 그런 상황을 좀 그대로 반증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뭐 얘기 들어보니까 김성교 의원하고 김은혜 의원만 출석을 했다고 하던데 사실은 6월 지방선거라는 게 경기지사만 뽑는 게 아니고요. 뭐 시장, 군수 뭐 이런 것들을 뽑고 결국은 총선을 또 하게 되면은 국회의원 선거에도 영향을 주는데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거는 봉 선배 좀 이해 안 되거든요. 글쎄 김성교 의원이 참석한 게 이게 보이네요. 이게 보니까 양평 군수를 하셨고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한번 받으셨잖아요.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2차 종합 특검에서는 신병 처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좀 여러 가지로 그렇죠. 예, 추가적인 문건이 많이 나오는데 이상하게도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안 해가지고 예, 그 부분에 대한 거, 뭐 공흥리 아파트 그것도 사실은 개발 부담금만 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우려되는 점들은 그거였죠. 예전에 공훈이 아파트를 수사했던 경찰들이 특검에 파견을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수사가 부실 수사 아니냐. 논란 자체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하면 자기가 수사했던 것 이상을 그러니까 자승자박을 해야 되는, 자기가 했던 걸 그렇죠. 엎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그러기 어렵다.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잖아요. 김건희 특검에 명태균 게이트 수사했던 창원지검 검사들이 가서 자기가 수사했던 것 이상으로 엎을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김성교 의원은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불안해서 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저도 거죠. 그 생각이 딱 들던데. 네. 아마도 이제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아마도 그 자격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기는 하던데 김영태 의원도 안 간 거 보니까 미용실 이슈 때문에 혼날까봐 안 간 거 아니에요? 네. 미용실 갔다 가야 돼. 경기도 포천에도 미용실 좋은데 많은데 왜 강남 가서 하냐? 아니 잠실 가서 하냐? 청담동을 많이 또 아 청담이었죠. 네, 예, 청담동. 맞아. 네. 그래서 진짜 욕먹을까 그거 봐 근데 그거 사실 언론의 기사 나고 해프닝처럼 끝났지만 그건 심각한 일이죠. 사실은 포천에서 강남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요. 그 차도 엄청나게 막혀요. 제가 그쪽 서울 도봉구에서 35년 살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도봉구에서 포천 가는데도 오래 걸리고 포천에서 아마 그 의정부 그 강병 동부간선도로 그걸 타고 올 텐데 무지무지하게 막히는 데입니다. 근데 그 미용실을 가기 위해서 매일 들락거리고 더군다나 그거를 후원금으로 후원금 계좌에서 처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그냥 넘어갔지만 사실은 정말 심각한 일이죠.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이고 이 모습이 왜 이렇게 도마에 올랐냐면은 그 대구 경북 신년 인사회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들이 정말로 많이 왔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 대조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수도권에서는 지금 있는 의석조차도 아까 뭐 경기도 6개 의석 정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켜지지가 않는 겁니다.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TK 지역 쪽은 그래도 뭐 다음 총선이든 또 지방선거든 해볼만 하니까 뭐 나름대로 본인들은 뭐 잔치집처럼 이렇게 신년을 맞았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뭐 수도권 선거는 거의 다 포기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이 신년 할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친윤들의 고민이 뭐냐면요. 사실은 윤석열은 들어갔지만 윤석열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윤어게인 장동혁 근데 장동혁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정치를 당 자체가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을 고르자니 당내 배신자고 또 장동혁을 고르자니 시원치 않고 그럼 네. 다른 대안이 있느냐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상당히 지금 이 당내 주류인 TK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아마 고민은 많이 될 겁니다. 그 장동혁 대표가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고 내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긴 했지만은 윤석열, 김건희와의 절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거명을 안 했는데 어제 기자회견 봉지욱 선배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 원래 계산을 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머리가 아주 좋으신 분이고 작년에 오버할 때도 가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분 잘 몰랐다가 한동훈 대표 때 사무총장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렇죠. 대위원장 네. 때. 네, 비대위원장 때 사무총장 그 측근 역할을 하다가 바로 한동훈과 저렇게 가는 걸 보면서 아 꿈이 있구나 이분이 꿈이 있구나. 사실은 1.5선이죠. 그렇죠. 저걸로 돼가지고 1.5선인데 당 대표가 됐잖아요. 네. 굉장히 없는 케이스죠. 꿈을 이뤘죠. 네. 꿈을 이뤘고 꿈을 이룬 순간 아 요때쯤에서 이렇게 사과 슬쩍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계산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자기 생각대로는 여론이 안 올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는 여론이 안 네, 올 안 것이다. 올 거죠. 그런 네. 말씀 해주시는 그러니까 이게 거고. 지금 보수 진영이 큰 착각이 뭐냐면요. 제가 또 그 당에 과거에 있어봤기 때문에 아유, 잘 알잖아요. 자기 고백서입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네. 아이고, 이거는 정말 여기 또 이준석과도 관계 옛날에 관계가 있었죠. 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국민의힘이 항상 이렇게 반문 정치, 뭐 반대 누구, 비토 정치를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그 반대가 되는 대상이 지지율이 떨어질 때는 어차피 기회주의니까 뭐 너나 나나 다 해먹고 싶은 하이에나들 모이자 해가지고 반대로서 통합하는 걸 통해 가지고 권력을 만들어낸 그게 이제 또 윤석열이 0.7% 차이로 이기게 된 그 선거도 그 유형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일단 오늘도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60% 초반. 그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은 잘해서 맥스로 찍으면 전 70%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본인 그- 개인기로만 또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 뭐 네. 여당이 더 도와주고 뭔가 이렇게 대외적인 상황도 좋으면 한 70% 육박한 지지율까지 좀 만들 능력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 70%에서 한 55%? 그 사이를 만약에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은요. 반 이재명을 만들어내도 그래도 선거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토 정치가 지금 통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 기회주의자들이 뭉칠 동인도 없는 거고 뭉쳐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없는 집에서 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더 싸우죠. 야, 서로 더 팍 물어뜯는 터지게. 거예요. 네. 그게 지금 뭐 장동석 연대니 뭐니 하지만은 뭐 김종인 위원장이 그랬잖아요. 그 셋은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인간들이다. 아니,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이 한 얘기예요. 아니, 정치인이 의사소통이 안 되면 어떡해요, 서로끼리도. 방송을 해도 우리끼리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지금 어떻게 원래는 보면. 저는 사실 걱정을 한 게 한동훈과 이준석은 합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봤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네. 얘들이 어차피 이준석은 저쪽에서는 안 받을 테니 윤어게인 측에서는 안 될 테니 한동훈도 그럴 테니 둘이 합쳐서 예를 들면 오세훈까지 품고 가면 야 이거 뭐 되겠네 이런 생각을 힘이 있을 수 했는데 있다. 한동훈이 그 게시판에 그 당원 게시판에 글들 내용을 이준석이 정리해서 올렸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쓴 거를. 요게 이제 되게 웃긴데 근데 이준석 대표는 잘 보셔야 되는 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껴안을 수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이런 상황이지만 극한의 상황까지 가서 극한의 대립을 한 다음에 악수하고 껴안고 뭐 이런 식으로. 윤석열 때 2021년 대선 때 보세요. 삐져가지고 막 지방 순회하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티셔츠 입고 나타나서 맥주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이제 이벤트 정치에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동훈과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지금. 네. 그러니까 안철수랑도 한번 그렇게 했죠. 이번에 네. 대선 앞두고도 뭐 공학 정치, 그러니까요. 제가 볼때 정치 네. 공학인 것 네. 같은데 막 모여가지고 껴안고 막 그러거든요. 그 전에는 막 식당에서도 뭐 좀 밥 좀 먹자고 막 소리 지르고 서로 막 그랬던 사이인데도 이제 그렇게 공학적인 이런 쇼를 연출하는 데 상당히 능숙한데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랑은 이게 건널 수 없는 게 안철수라는 정치인은 좀 무색무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약간의 그 좀 탄산 같은 좀 약간 독성 있는 물질이 이게 잘 엉겨붙는 스타일인데 한동훈하고는 서로 그 비호감 1등을 다툴 정도로 아주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같은 과들끼리는 또 뭉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은 있다. 그래서 아마 저는 한동훈, 이준석 연대는 뭐 거의 이거는 뭐 해가 서쪽에서 뜰 일 아니겠나. 자, 매우 그러면 가능성이 낮다고 이어서 봅니다. 여쭤보면은 어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정책연대, 선거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장동혁의 국민의힘이 선거를 같이 병합해서 치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은요 두 가지 층위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장동혁, 이준석의 속마음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둘 다 합치고 싶죠. 그러니까 장동혁도 한동훈 내치고 이준석 받는 거고 이준석 대표도 국민의힘 너무 들어가고 싶죠. 그 양쪽의 의사는 저는 합치된다고 보는데 현실에선 그게 통합이라는 건 당대당으로 합쳐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장동혁, 이준석의 마음만 갖고는 안 돼요. 결국에는 당에 출마자들이 있을 거고 당에서 그동안 또 기여를 해온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당을 합쳐내느냐.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지방선거 앞두고 지분 다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역구 중에 한 10% 가져가라. 아 너무 적다. 한 30% 내놔라. 요거 싸움이 치열한데 아까 김종인 위원장이 답을 주셨잖아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협상도 말로써 하는 거니까 요게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마음은 맞아서 아마 그런 쇼는 자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통합이 돼서 선거를 치르기에는 네. 그 정치력에 저는 부재를 꼽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사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무슨 뭐 평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느낀 점만 느낀 점을 말하자면 자기들끼리 나름의 이준석을 갖기 위한 쟁탈전이 조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이준석 들어요. 쟁탈전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네, 왜냐하면 그냥 혼자 이거 느낀 점입니다. 뭐 쟁탈까지 있어요. 별로 이게 인기 있는 상품은 이거를 아닌데.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 장동혁을 어제 사과한 모습 보면은 나름대로는 좀 의미 있는 기자회견이라고 본인 생각하고 그렇게 딱 했을 거 아니에요. 넥타이도 뭐 오렌지색 맸다는 거 아니에요? 개혁신당 보면은 색을 주황색? 맸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거 있고 어제 한동훈이 유튜브에 또 나갔어요. 정치대학인 거. 맞아. 예. 거기 나가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계속 똑같이 부정을 합니다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뭐냐? 본인은 가입 안 했고 쓴 적도 없다. 이거는 계속 했던 주장인데 그렇죠. 가족들이 쓴 내용 중에도 이준석 관련되어 있는 것도 우리 가족이 쓴 게 아니다. 허위고 조작이다라고 꼭 집어서 확실하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야, 그러니까 쟁탈전이네. 이렇게 얘기해. 김건희 그리고 이준석 황우여 관련된 건 가족이 쓴 게 아니고 허위고 조작이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이준석에 대한 준석아 그거 아니야. 너무 그 나쁘게 생각하지 마. 오해하지 마. 너 오해하지 마. 이런 느낌인가라고 혼자 느꼈습니다. 사실 그냥. 제가 정리할게요. 정리 한번 그러니까 들어가세요. 장동혁, 이준석은 서로 마음은 있지만 지분 싸움에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한동훈하고 이준석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비호감 1, 2를 다투거든요. 비호감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이너스 5 하면 뭐 됩니까? 마이너스 1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결합은 안 하는 편이 더 오히려 서로에게 낫다는 걸 또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머리는 돌아가서 알아요. 장동혁 플러스 요건 알아요. 아니, 보니까, 장동혁 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만약에 네. 그 지분 다툼을 어떻게 잘 조율해서 덩어리 만들어내면 서로에게 플러스는 되죠. 어느 정도인데 TK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지지 기반도 있고 어느 정도 먹을 게 있는 건데 한동훈과 이준석은 비호감 1, 2위끼리 내가 더 비호감이야. 네가 더 비호감이야. 이거 뭐 합쳐진다고 근데 해도 일단 마이너스죠.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진 게 너무 없어요. 이준석은 지금 현역 뭐 의원이 인기 길어. 있는데 인기. 이준석 입장에서는 네. 난 하버드 나오고 너 서울대 나보다 밑. 나 현직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 느낌이 하대한 느낌이 들 텐데 그럼 네가 정원에서 나한테 부탁을 하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아마 이준석 그런 입장이 아닐까 싶은데 둘 다 사실 가진 건 없죠. 한동훈도 되게 무시하는데 네. 그래서 사실 둘 다 가진 게 없는 상태에서 말씀하신 대로 합쳐봐야 그런데 그래서 더더욱 합쳐야 됩니다. 장동혁 대표는 끝까지 롱런하시고 두 분의 의견이 약간 묘하게 갈리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오늘 당직 인선을 새로 했는데 공석이 된 정책위 의장에는
정점식 의원을 앉혔고요.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조광한 당협위원장을 앉혔는데 두 사람 모두 다 한동훈과 어떤 관계죠? 아니 근데 이게 뭐 인사를 했는데 사실은 정점식은 검사 출신이고 사실은 친황교안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검찰의 계보를 가지고 윤석열한테 붙었던 이제 친황 친윤 인사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달라졌다고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거기다가 조광한 이제 전 시장이죠. 네. 과거에 이제 의정부 남양주 시장인가요? 남양주 시장. 남양주 시장 하다가 네.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국민의힘으로 넘어오신 그런 분인데 사실은 그분을 뭐 국민의힘 쪽에 해설하시는 분들은 뭐 경기도의 표심을 생각해가지고 뭐 경기도에서 지자체장 하신 분을 뭐 인선했다 이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 조광한 시장을 보고 표를 줘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인선이라는 원칙 자체가 없고 그냥 원칙은 지금의 국민의힘의 이 친윤과 장동혁이 또 분화되는 그런 애매모호한 시점에서 그냥 장동혁 등에 업고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 앉혀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정식 같은 사람은 본인이 충성할 대상을 윤석열에서 장동혁으로 그냥 바꿔 끼운 거에 불과하고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 인사가 그냥 그 나물의 그 밥이고 이제는 실망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기대가 없으니까 더 이상의 실망과 평가가 필요 없는 그냥 막장 인사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 별로 뭐 이 인사에 대해서는 네. 뭐 전혀 저는 플러스 요인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원내 지도부가 지금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후임을 정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문제도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인데 우리 봉지욱 선배 관측과 전망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4명 정도 후보가 있는데 어떤 분이 지금 가장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또 연락 받으실까봐 또. 정청래 대표가 당선될 때도 사실은 그거는 당원의 선택이었지. 그렇죠. 일종의 명심은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당원들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옛날처럼. 저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그 지역에 안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갑자기 가가지고 당선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원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일 안 하고 막 중앙정치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제대로 관리하거나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당심이 바로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당선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당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비슷한 현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현상 이번 선거에도 있을 예, 것이다. 예.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은 박정 의원, 백혜련 의원, 진성주 의원, 한병도 의원이 수사표 던졌는데 좀 어떤 구도로 좀 보고 계십니까, 신인규 대표는? 근데 지금 이제 선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최고위원 선거도 동시에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궐 최고위원 선거도 그렇습니다. 있고 원내대표도 지금 갑자기 생긴 보궐이고 하다 보니까 크게 지금 관심도 못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후보자분들은 원내대표는 4분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또 이 4분의 면면을 봤을 때 아마 이 중에서 그래도 제일 인지도가 높은 분은 진성준 의원 정도? 인지도는 진성준이다, 그러니까 지금. 기사를 많이 냈던 네.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기사량이나 언급이 많이 돼서 인식이 되는 분은 아마 진성준 의원 정도일 텐데 아마 네. 이분은 이재명 정부랑 호흡이 맞을까라는 아마 좀 물음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고 뭐 나머지 3분에 대해서는 뭐 각자 이제 본인의 역할은 해서 뭐 삼성까지 지금 다 오셨겠지만은 국민들이 이렇게 딱 뭐 백혜련 하면은 떠오르는 게 딱 이미지가. 없잖아요. 네. 옛날에 8부의 검사들 그때 저는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8부의 검사들에 출연하셨기 다큐에서. 때문에 다큐에 나오셨던 그러니까 약간의 한해전에 계란 맞으신 안타까운 그거 맞다. 헌재에서 생각나고. 그러네. 아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가 선거 자체도 급박하게 생겼고 관심도 많이 떨어지는 임기도 4개월짜리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출마하신 분들이 이렇게 좀 각이 서야 되는데 그냥 뭐 다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그냥 무난무난하니까 이게 조금 선거에 더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여론조사가 한번 했죠. 저희가 지금 실제로 했고 네, 이따 네. 결과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상황인데 네.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의원들 선거잖아요. 그렇죠. 원내대표라는 80%는 의원들 의원들 의심이 80%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원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두 분은 이제 얘기해 줬으니까 말 안 해주신 분들 설명을 드리면은 그 한병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예결특위 예산 관련된 위원장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 배분에 큰 역할을 하신 분 아닙니까? 선심을 이미 많이 쓴 것들이 점수를 좀 딴 게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는 거고 박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어학원 크게 하셨던 분이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원들 사이에서 네. 술 잘 사는 박정, 밥 잘 사는 박정, 선물 잘하는 박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있으시죠. 있으신가 봐요. 보니까 와, 그래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하셔가지고. 주변 의원들에게 역시 잘 베푸는 이 캐릭터다. 정치라면 이게 있어야 돼.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전직 원내대표 한 분한테 원내대표 선거 표 계산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정말로 치열하게 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회사에서 뭐 대표를 선거로 뽑는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저도 이제 우리 회사도 사장을 뽑기 때문에 보면 어떤 캠프를 봤더니 뭐 동그라미, 세모, X 정도로 하면서 세모에 있는 사람을 동그라미로 돌리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치열할 것 같아. 진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하나 더 있습니다. 쌍동그라미, 아. 동그라미, 정삼각형, 역삼각형 X가 있대요. 그래가 5개로 충의로 분류한 다음에 그것도 이제 한 3-4명 정도를 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의 어휘에 따라서 5등급 분류를 한답니다. 그리고 쌍동그라미도 곱하기 1을 해서 1명으로 쳐주는 게 아니고 배율이 0.9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표 계산을 냉철하게 하기 때문에 자기들 같은 경우 선거에 선수들이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굉장히 치열한 전장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라는 게 보통 이제 결선도 많이 가기도 하고 막 뒤집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예상이 가장 어렵다라는 평가를 하는 거고 또 이게 약간 그 간선제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선제로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라 네. 일부 당원들의 표심은 20% 이번부터 반영을 합니다만은 결국 의원들이 뽑는 간선제 형태로 되기 때문에 뭐 축구협회 회장 이런 부분들도 되게 예측이 어렵잖아요. 간선제들이.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예상은 어렵고 또 이번에 선거가 가지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저도 누가 이게 될지는 정말 예상은 어렵고 다만 이제 네. 4개월이다 보니까 그 원내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지금 자리는 또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요 다음에 벌어질 원내대표 5월달에 뽑는 아마 그 선거가 좀 전 본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4분 중에 곽수산 씨는 혹시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잘 몰라요. 그렇게 방송 오래 했는데 몰라요? 지금 보니까 진성준 박수환 씨가 의원이 이 정도 유명해. 인지도면, 그러니까 네. 얘기한 것처럼 진성준, 한병도, 백혜련 의원은 제가 인식하는 분들입니다. 그래도 좀 아, 익숙한 분들. 네. 언론에서도 몇 번 봤는데 박정희라는 의원님은 어학원 옛날에. 저 어학원 솔직히 말 성함도 처음 들어봤어요. 아 진짜로? 네, 네. 잘 몰라요. 제가 무지해서. 네. 아, 저희가 경향 TV에서 게시판을 아니, 통해 근데 가지고 여기서 지금 네. 친명으로 예를 들면 대통령과 가깝다라고 분류되는 후보는 누구예요? 친명으로 분류되는 후보. 근데 나는 그 기사 보고 이거 맞나라는 생각도 이게 들더라고요. 모두가 네. 친명이라고 하고 있죠. 지금 아니, 지금 보니까 자기 진성준 주장으로는. 빼고는 네, 진성준 의원은 워낙 이제 각 민당 정책위 의장 할 때 각을 많이 세웠으니까 네. 제외하고라도 뭐 사실 그치. 근데 그거는 정책적으로 이제 일로서 그런 것이지 개인적으로는 그러진 않았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네. 언론에서는 기사를 딱 박아서 쓰던데 친명 박정. 친명 네. 박정이라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많은 전 원내대표에서 많은 평가 있지만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들의 표심이 제일 많이 작용한다고 하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실상 그 용산과 가깝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지금 당연히 이번에도 정청래 대표가 있는 상황에서는 용산과 좀 소통이 잘 되고 가까운 사람을 하지 않을까? 대통령 네. 청와대와 네.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네. 청와대와의 관계를 고려할 텐데 근데 아마 이제 한병도 의원은 이번에 예결위원장 하셔서 뭐 예산 관련돼서 호평을 받으셨지만 이제 또 문재인 정권 때 정무석을 지낸 경력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관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완전히 또 가깝다고 봐야 되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 과거 경력을 또 봤을 때는. 근데 박정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들리는 이런 세간의 평가에서는 그래도 친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게요. 근데 백혜련 의원은 조금은 잘 그 모르겠고. 어학원을 다니셨나 대통령이 옛날에 영어를 거기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이 의원들의 백업으로 이제 네. 뒤에 좌장으로 뛰는 분들이 누군지 제가 아는데 괜히 지금 얘기하면은 오해를 살까 제가 근데 말씀을 그분들을 보면 이게 안 분류가 좀 드리는데 되겠네. 그분들 제가 보면. 근데 요번에 우리 게시판에서 투표 설문조사를 했고 실제로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5만 2천 명이 투표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가 투표를 한 상황인데 이분들이 뭘 좀 아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전체 득표율을 나눈 배분 아, 비율을 네. 지금 발표하는 말씀드리면 거예요? 1등 1등. 한병도 42%, 42. 2등 진성준 27%, 3등 백혜련 18%, 4등 박정 9%로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제 우리 게시판 한 걸 보고 민주당의 모 인사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너네 게시판에서만 한 게 이런 비율비가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채널에서 비슷한 조사를 했는데 성분비가 비슷하더라. 너네 채널과 거기 채널하고는 약간 시청자의 층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율이 비슷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지지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 판단의 준거가 뭔지는 사실은 어떤 건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어려운 게 뭐냐면은 지금 몇만 명이 투표한 거예요.
지금 5만 2천 명 정도 투표했거든요. 네, 꽤나 많이 한 아니, 건데.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도 한병도 의원이 42% 제일 앞서 나가잖아요. 네. 근데 원내대표는 또 결선 투표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후보 또 다 합쳐가지고 엎어지면 그렇습니다. 네. 또 한병도 의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누가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뭐 그러네. 예를 들면 한병도 의원이 지금은 1등으로 나오니까 또 뭐 결선 가서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이건 정말 그날 11일 맞아요. 결과 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뭐 장동혁도 대표하고 그러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또요. 윤석열도 대통령 했는데 곽수환이도 대통령 할 수 있다. 아유. 박수환은 판사해야죠. 윤석열이도 하는데 뭐 판결을 잘해, 판결 선고를. 판결을 잘합니다, 박수환 씨는. 선고를 잘해. 네. 아, 근데 민주당은 이제 급이 다르니까. 근데 국민의힘으로 제가 돌아선다면 당 대표까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